황기찬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강세리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려다 죽게 되었다. 강재인조차 매우 놀랐다. 황기찬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강재인이 기억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특히 강재인의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 그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는 그 치명적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황기찬은 강세리와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는 강재인에게 거짓을 고했다. 세리는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분열증이 심각해졌어. 자기가 내 아내라고 믿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강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어.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황기찬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세리가 재인의 손에 의해 희생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세리는 황기찬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다. 강재인은 병원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세리가 그녀에게 저지른 고통, 그 배신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순간이었다. 세리는 갇힌 병실 안에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고한 자존심을 지닌 여자였다. 이런 굴욕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병실 안에서 그녀는 날뛰었다. 의자를 집어 던지고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간호사가 건네는 약을 거부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그녀의 외침은 병원 복도를 울렸다. 결국 그녀의 격렬한 반항에 지친 의료진은 그녀를 억제하기 위해 구속복을 입혔다. 세리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순종적인 태도로 바뀐 그녀는 약을 얌전히 받아먹는 척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자리를 뜨자마자 그녀는 약을 몰래 뱉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는 간호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정원에서 산책하고 싶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안도하며 허락했다. 정원에 나온 세리는 잠시 바람을 느끼며 숨을 고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기회가 왔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잡아. 간호사들의 외침이 뒤를 쫓았지만 세리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병원 정원을 벗어나 거리로 뛰쳐나갔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급하게 달렸다. 도로 위. 그녀는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 귀를 찢는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 SUV가 그녀를 덮쳤다. 충격은 끔찍했다. 세리의 몸은 허공을 날아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피가 번지며 그녀를 둘러쌌다. 구급차가 급히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세리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황기찬은 병원 복도에 서서 얼어붙은 듯 멍하니 그녀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재인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승리의 기쁨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공허함일까? 세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른 여자였다. 그녀의 죽음은 어쩌면 그녀가 받아야 할 응당한 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세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제인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강재인은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세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황기찬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가 세리를 희생양으로 삼은 그 순간 그는 이미 강재인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그녀의 기억은 선명했고 아버지의 녹음 파일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정체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재인은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세리는 사라졌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보였지만 제인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했다. 세리의 최후는 그녀의 복수 계획의 첫 장에 불과했다. 황기찬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가 세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신병원에 가둔 그 순간 그는 이미 강재인의 정교한 덫에 걸려들었다. 그녀의 기억은 선명했고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은 그녀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파일은 황기찬의 죄악을 폭로할 열쇠였다. 진실은 곧 세상을 뒤흔들 터였다. 어딘가 병원 복도 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정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림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그 존재는 제인과 기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다.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세리의 죽음은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다는 그 말은 이제 그의 심장을 조이는 독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생각했다. 제인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녀가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몰래 복사해둔 녹음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규철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메웠다. 은호의 죽음, 김만의 사고, 모든 것이 기찬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폭로였다. 그리고 그 끝에 언급된 이름. 그 이름은 기찬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누구인가? 규철이 죽기 직전까지 쫓던 그 그림자는 대체 누구인가? 강재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은호의 사건 파일, 김만의 사고 보고서, 세리의 병원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훑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끝은 아버지가 남긴 USB를 어루만졌다. 그 안에는 기찬의 죄를 낱낱이 밝힐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기찬이 무너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겠다고.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였다. 제인은 숨을 삼켰지만 두려움 대신 결의가 그녀의 눈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어떤 위협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기찬은 땀에 젖은 손을 주먹 쥔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제인이 제출한 USB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조사관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기찬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모든 것이 세리의 조작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조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일하는 이름에 대해 물었다. 기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으로 뒤엉켰다. 병원 옥상, 깊은 밤, 제인은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결심을 다졌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둠에 가려진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 빛이 번쩍였다. 제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단호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제인과 남자를 동시에 노려보았다. 손에 든 물체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번쩍였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정체는 누구인가? 기찬의 비밀을 쥐고 있는 애 실체는 무엇인가? 제인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세리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제인과 그녀 앞의 남자를 동시에 노려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손에 든 물체가 차갑게 빛났다. 날카로운 칼날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제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탈출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품에 꼭 쥐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죄악을 폭로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옥상 위에서 섬뜩하게 울렸다. 제이는 숨을 고르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세리의 죽음, 노예 사건, 김만의 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드러난 진실은 그녀를 이 위험한 대면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누구인가? 황기찬이 두려워하던 애밀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제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편 황기찬은 경찰서 조사실을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과 녹음 파일의 내용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다. 램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이름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램은 그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존재였다. 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응답은 없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깊었다는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제이는 옥상에서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규철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렸다. 은호의 죽음과 기찬의 배신을 폭로하는 그 목소리는 마치 무기처럼 그림자를 향해 날아갔다. 그림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옥상 난간을 넘어 계단으로 달렸다. 뒤에서 그림자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이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번엔 달랐다. 그 그림자는 그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듯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손에 칼 대신 작은 USB를 들고 있었다. 그는 제인에게 그것을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또 다른 진실. 아니면 새로운 덫.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이는 USB를 품에 숨기며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USB가 모든 것을 끝낼 열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램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황기찬은 골목 끝에서 경찰차의 불빛을 보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이번엔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M이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찬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거짓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제이는 병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싸움을 예감하는 결이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누구인가? M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인의 복수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